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 정말 심상치 않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 경기가 안 좋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400원을 훌쩍 넘어 이제는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1,500원 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70원 선까지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마 1,500원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이제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는 분이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고 도대체 왜 환율은 멈추지 않고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달러당 1,500원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 일상과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이 가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입 물가와 가계 경제, 기업의 생존 문제, 그리고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1,500원 돌파 시나리오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 경제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 1,400원을 넘었던 시기는 단 3번뿐이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미 연준의 유례없는 고금리 행진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을 누리며 강달러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와 함께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00원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단순히 지표상의 숫자가 하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시스템적 견고함, 즉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수입 물가의 무차별적 폭주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 전기를 만드는 천연가스, 식탁에 올라오는 밀가루와 고기, 설탕까지 거의 모든 것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양의 물건을 들여올 때 1,100원이나 1,200원대일 때보다 돈을 20%에서 30% 이상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대략 1개월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미 외식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른 상태에서 1,500원 환율은 그 불난 집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단가가 오르면 라면, 빵, 과자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이는 결국 식당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 가격은 더 치명적입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주유소 기름값이 동시에 치솟으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증발하게 됩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건값만 미친 듯이 오르니 소비는 더 극심하게 위축되고 이는 결국 골목 상권과 내수 경기를 죽이는 악순환의 늪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것입니다. 1,500원 환율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강제로 하락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업들의 줄도산 공포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통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물건값이 싸지니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우리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상 중간재와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와 가공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즉, 물건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달러로 오르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얻는 이익보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지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더 심각한 시한폭탄은 바로 외화 부채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항공, 해운, 철강 업계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운영을 위해 막대한 양의 달러 빚을 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원화 기준으로 순식간에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납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빚이 수조 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자금 동원력이 있는 대기업은 자산 매각이나 유상증자로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중견 중소기업들은 이 원가 상승과 부채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곧 대량 해고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불안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대탈출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답답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원화라는 화폐로 환산되는 자산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으로 5% 수익을 내더라도 환율에서 10% 손해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달러당 1,500원 선이 무너질 것 같다는 공포가 확산되면 외국인들은 더 큰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아치우고 달러를 챙겨 떠날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의 가속화는 매우 무서운 현상입니다. 외국인이 자금을 빼가기 위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환율을 다시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를까봐 남아있던 외국인들까지 짐을 싸게 되는 환율 상승에 자기 실현적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고 채권 금리는 치솟으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7년 외환 위기 때 겪었던 그 처참한 광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 외통수 상황입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으며 물가를 자극하면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론적으로 금리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 원화의 가치를 높여야 달러 유출을 막고 수입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계부채 19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1%에서 2%포인트씩 훅 올렸다가는 영끌에서 집을 산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환율은 계속 오르고 물가는 미쳐 날뛰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죽고 가게가 파산하며 금리를 안 올리면은 환율이 폭등해 국가 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정부가 가진 외환 보유액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투기 세력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 정도 돈은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리면 한국도 이제 총알이 떨어졌다라는 인식이 퍼지며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1,500원이라는 극단적인 숫자가 거론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견고한 경제 상황입니다. 미국은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고용과 소비가 견조합니다. 전 세계의 돈이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미국 달러로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둘째는 한국의 수출 구조 변화입니다. 과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힘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는 환율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1,100원이나 1,200원대의 저환율 시대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환율 뉴노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1,500원 선이 일시적인 돌파가 아니라 고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해 고생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쇠퇴하는 길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매우 어둡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포에만 질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1,500원 환율 시대를 대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원화 가치 하락은 곧 내 재산의 실질적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등 달러 기반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지금 같은 고환율 고금리 변동성 장세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현금 흐름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환해지 전략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환율에 따른 원가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 역시 정교한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하다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꾀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율은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청계와 같습니다. 지금 천계가 40도를 가리키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에게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7년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500원 환율 돌파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다시 안정을 찾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